네, 언론개혁 딱 한 가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안산 상록갑에서 돌파를 하면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몰아갈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 가짜뉴스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 가지만 제대로 돌파해도 언론에 지금과 같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들, 쓰레기들, 기레기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확 하고 바꿀 수 있다. 언론사 하나가 망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쓴 기자가 망가져야 한국 사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지는 꼴을 보면 그 선배들이 그 편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기자가 쓴 기사를 저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제목들 낚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어그러져 봐야 그리고 파탄이 나 봐야 대한민국의 언론이 가짜 뉴스 악의적 의도를 갖고 쓰는 뉴스들을 쓸 수 없거든요. 자, 양문석이 가장 신입 기자입니다. 양문석 취재해 와요. 그리고 그 위에 차장들이 또 이래라 저래라 고치라 마라 그리고 빨간펜 찍찍 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집부장들도 찍찍 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가짜 사실에 기초한 가짜뉴스 또는 만약에 김남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런 거죠. 김남국이 만약에 코인을 무료로 받았다면 그러면서 뇌물 수수자가 되고 그리고 내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면서 김남국을 반대로 죽여놨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 당내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이게 그렇게 했다면 그게 조중동의 기본적인 기사 패턴이거든요. 했다면 만약에 그럼요. 양문석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양문석이 예수님이라면 말 저렇게 안 했을 때 진짜 싸가지 없이 말하네. 함부로 말하네. 거칠게 말하네. 양문석이 예수가 아닌데 그죠? 양문석이 예수라면 예수가 아닌 사람을 보고 예수라면 해놓고 자기를 예수한테 갖다 대?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이라는 전제를 던지는 가짜 사실, 가짜 정보, 가짜 팩트를 놓고 평가하는 이런 못된 언론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썩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딱 지목하라면 이철이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철이가 뭐라고? 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언론개혁 제1과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갖다가 그만하자고 물꼬를 막아버리고 당에 재갈을 물리니까 저는 그런 작자들이 아직도 존경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당 이 풍토도 불만이고요. 그런 작자들에게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처럼 원로처럼 영향력이 있는 셀럽처럼 평가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나쁜 새끼들은 나쁜 새끼라고 해줘야 되고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스에서 끌어내리려 할 때 정말 그대로와 안 맞아 죽는다 너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신중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노동조합부터 해가지고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고 그리고 노동자 탄압 받을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지켜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핵폐기수와 관련해가지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반면계 최인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재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부산 지역입니다.
투쟁을 하지 않아요. 김건희 특검 국민의 거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해철이 반대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던 12구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분노했고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들들들 분노에 떨고 있었을 때 조홍천 텔레비전 라디오 나와가지고 만약에 저게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역풍과 후폭풍은 누가 받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검증된 수박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검증된 수박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성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식물 이름 수박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자신들은 고맙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검증된 수박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투쟁의 발목을 잡아왔고요. 가야 할 때 방송에 나와서 짓거리고 그것들을 조중동이나 극우 언론들이 받아서 민주당의 분열 양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해도 되고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까지 라디오나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현 지도부를 옹호하는 기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현 지도부를 흔들 때만 기사가 됩니다. 현 지도부를 공격할 때만 기사가 되고요.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악마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할 때만 이게 기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싸움과 외부의 싸움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투쟁은 우리가 지속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해오는 싸움이고 해왔던 싸움이고 해갈 싸움입니다. 하지만 당내 정합운동 문제는 전혀 딴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고 졸지에 우리 한병환 선배가 저를 독한 놈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한병환 선배 막 못지않게 서론하고 싸우면서 상당히 힘겹고 처절한 싸움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어쨌든 한병환 선배하고 양수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움직이지 않는 국회의원들 맨날 지역구 가가지고 재선 준비하고 3선 준비하고 4선 준비하는 지역구의원들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공개 저격할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언론개혁이 필요한데 식물적 손해배상제 판 짜고 스크린 걸고 돌파하자 하는데 뒤에 숨어있고 지역구 가 있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유통법, 지역합계 관련법들 서민들의 경제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데 분명히 빼고 외국가 있고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안에서 견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같은 모욕탕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형아우 지랄들 하다가 지금 요 모양 욕불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거 넣으세요. 그리해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국회 안에 가서 매일같이 몸 부딪히고 발가벗고 호흡하면서 소통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그 모욕탕에는 민주당만 오나요? 국힘당도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고 그 미용실에는 민주당만 오나요? 국힘들도 오잖아요.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관계가 오히려 당원들 지지자들의 관계보다 더 친밀해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라이 새끼 한 놈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원들을 내서 쪽팔리고 왕따 당하고 하더라도 그 싸움을 벌려가는 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는 정청래 되게 좋아하죠. 예. 정청래가 그 집에 했잖아요. 그리고 왕따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견제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해야 됩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고 격조 있게 하는 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에서 나쁜 짓, 비겁한 짓, 야비한 짓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궁뎅이 빼고 방관하고 구경하고 우리 편 얻어 터질 때 함께 얻어맞아 주지 않고 방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새끼들, 그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친명계, 비명계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썩은 수박 면체들을 풀풀 풍기는 그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명호 선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참 나를 갖다가 저렇게 격조 있고 우아하게 해서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있었으면 정말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공감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저는 원래 격조, 품격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한명호 선배처럼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강민정 위원처럼 이제 말씀을 못 드려서 참 그거는 이제 제주가 안 됐어요. 그런 건데, 그냥 두 사람 이야기 듣고 특히 한명호 선배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재벌 편 들어주고 대기업 편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민들과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 이야기 하려면 발목 잡는 자들, 우리 안의 적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의 적들, 그 우리 안의 적들이 끊임없이 안락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에서도 우리 안의 적들이 안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던 그 안에서 우리 안의 적들에 의해서 결국 대대적인 국가 개조의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분노할 때 거기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적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적들이라고 하면 적들이라면 훨씬 더 나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적들 이러면 품격 있고 우아하고 좀 격조 있게 보이잖아요. 수박이라면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수박이라면 없어 보이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정말 격조 있고 품격 있게 우리 안에 적들, 저들을 진압하고 제압하고 쳐내지 않으면 200석 줘도 헛방이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아닙니까? 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 너가 뭐한다고 총선 승리해야 되는데 180석에 정권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너가 뭐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지. 격조와 품격과 우아는 없어도 염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격조와 품격과 우아 다 가지고 있고 염치도 있고, 양문수가 격조와 품격과 우아는 없어도 염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좀 염치 있게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적들을 한 개라도, 상징적인 거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서훈이나 전해철부터 좀 한배만이가 제끼고